안녕하십니까, 전화가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제가 썼던 책인 그 신맛에 대한 책,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미각 중에서 신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맛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좀 균형이 안 맞아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향에 대한 맛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향을 먼저 썼죠. 그때 쓴 책에서는 사과 맛은 없다, 사과 향만 있다. 사람들은 사과하면 사과 통째로 맛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향료 표시할 때 합성 향료를 따로 표시하더라고. 마치 천연향이 좋은 것처럼. 사실 천연향이 더 지저분합니다. 따져보면 내용 보면. 천연향의 물질은 통제를 안 하고 있고 알 수 없는 많은 물질이 들어있죠. 우리의 기대는 천연에는 우리를 위해서 뭐 위험한 물질은 없을 것이다 기대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가열한 식품 뭐 하나 분석해 보면 정말 워낙 양이 작아서 그렇지 황당무계할 정도로 이상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합성향은 오히려 허용된 물질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된 범주 내에 쓰는 것은 사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하여간 향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가 많아서 향에 대해서 내용을 했더니 사람들은 충격이 받았었죠. 아니 사과에 내가 만든 음식에 그렇게 다양한 맛을 냈던 게 고작 0.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향기 물질일 뿐이야. 그러면 맛은 혀로 느끼는 맛은 뭐였단 말인가? 혀로 느끼는 맛은 5가지 뿐이다. 5가지가 기본이 아니라 5가지가 전부다. 근데 단맛은 설탕으로 해결되고 설탕 다른 걸로 뭐 감칠맛은 MSG라든가 뭐 이노신산 이런 걸 해결되고 쓴맛은 굳이 넣지도 않고 짠맛은 소금으로 해결되고 맛 별거 아니네. 역시 향이구나. 향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자마저도 풍미를 좌우하는 것의 90%, 95%, 뭐 작게 잡은 사람도 80%는 코에 의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맛이 중요하냐 향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너무나 흔하고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음식의 근본적인 이유는 오히려 미각으로 느끼는 5가지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향 중독은 없어요. 진짜 맛 중독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뭐 고양이과 동물들이 고기, 꿀을 안 먹어요. 팬더곰은 고기를 안 먹어요. 혀의 미각 수용체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단맛을 어떤 꿀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벌새가 하루에 자기 체중의 절반만큼의 단물을 먹는데 걔가 거기서 꽃의 종류에 따라 향이 다르니까 이걸 취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 중독은 있어도 향 중독은 없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식품 개발할 때 향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소고기 좋아해? 그럼 소고기 향 그대로 분석해가지고 그대로 향을 내줘가지고 맹물에 타주면 그걸 먹겠냐 이거죠. 안 먹죠.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많다는 건 지금도 제일 얘기되는 게 뭐죠? 나트륨 저감화. 소금 짜기만 한데 그 줄이는 게 뭐 어렵다고. 줄이면 모든 게 다 파탄이 나는 거죠. 단맛 줄이면 파탄이 나고. 예전에 MSG가 안 쓰면 착한 식당 난리 쳤는데 아니 그걸 나쁘다고 말했을 때 나쁜 건 전 사실이 아니지만 나쁘다고 했을 때 빼는 게 뭐 어렵다고. 근데 그러면 다 모든 게 죽어버리니까. 근데 신맛은 진짜 악플보다 무플이 서럽다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죠. 뭐 어떤 이슈도 되지 않고 논란도 되지 않고 뭐 그냥 싱겁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오미를 생각해 봤는데 오미 중에서 단맛 하면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 몸에 피와 되고 살이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더라도 심장 뛰고 있어야 되잖아요. 뇌가 활동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비해요. 기초대사량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절반이 넘는다고요. 그 에너지는 뭘로? 이런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는 탄수화물 비율이 더 높았고 지금 많이 줄었지만 줄었다고 해도 60%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뭐예요? 딱 하나 포도당. 포도당이 전분 형태로 있냐 어떤 형태로 있느냐의 차이만 있지 그냥 포도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뭐 그렇게 희한찬란하게 뭐 설명해봐야 그래봐야 우리가 먹는 목적은 그냥 그걸 태워서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겠다 이건 날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닿는 음식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음식의 목적의 80% 이상은 ATP를 재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에너지 지방, 탄수화물을 다시 CO2 형태로, 그러니까 CO2를 갖다가 다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 그러고, 포도당을 다시 CO2로 분해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하는 과정을 왜 하냐? 결국 ATP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단맛은 그렇고, 단맛의 양대 산맥이 짠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식, 디저트, 과일은 단맛 계통이고, 요리는 짠맛이 베이스죠. 짠맛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곡식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미네랄이 필요한데, 미네랄이 그러면 나트륨만 필요한가? 다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근데 많이 필요한 건 칼륨과 나트륨이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 피를 구성하고 있는 게 NaCl.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게 되면 식물 안에 있는 탄수화물도 들어오고 단백질도 들어오고 미네랄이 들어오는데, 미네랄의 밸런스가 우리 몸하고 특별히 다르진 않는 거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고 해도 먹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고, 나트륨만이 식물이 땅에 있더라도 흡수를 안 해. 식물이 비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식물 넣고 비타민이 풍부한 식물, 뭐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온갖 뭐 풍부한 하지만 사실은 나트륨이 풍부한 식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어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소금을 별첨했죠. 그 순간은 갑자기 이제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거구나.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건 좀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은 정말 우리 몸이 아끼는 미네랄이다. 이건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뭐죠? 감칠맛. 감칠맛 하면 뭐죠? 단백질의 맛. 우리 몸의 단백질에는 20종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분자가 사실 아미노끼, 질소끼다. 질소끼를 갖다가 흡수하고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탐산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식물 같은 경우는 진짜로 CO2가 얼마 있으면 지방과 탄수화물 다 만들고요. 여기서 질소 고정균이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고정시켜주면, 그것만 있으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단백질 하면은 아미노끼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감각하는데 20가지 종류를 다 개별적으로 감각하려면 힘든데, 우리가 먹는 게 물론 MSG만 따로 만들어서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통째로 고기를 먹었지. 고기를 먹으면 생명체가 이런 단백질이 다 비슷비슷하지 뭐.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좀 더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되니까 글루탐산으로만 측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음식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쓴맛은 피하기 위한 거, 피하기 노력했던 거고, 단맛은 에너지원, 감칠맛은 단백질, 짠맛은 미네랄, 그럼 신맛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이라고 하는 게 음식의 모든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가치가 있는데, 미각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근데 신맛은 이거 뭐 좀 어떤 사람은 새콤해서 맛있어요. 뭐 이게 뭐 신김치를 먹으면서 역시 고기를 먹을 때는 신김치랑 먹어야지 역시 깔끔하게 느끼함이 사라지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지, 도대체 이게 뭔지, 왜 굳이 신맛을 우리 혀에서 느끼는지. 우리의 음식의 맛에서 결정적인 게 사실은 다양성을 부여한 건 향이지만, 향은 그때그때 적응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대체 불가능한 것은 오미더라. 오미 중에서 그 단맛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절실한, 많이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감칠맛은 단백질이고, 지방은 사실은 우리가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탄수화물만 있으면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먹으면 같이 들어오는 거고, 뭐 특별하게 다른 지방을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감각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물에 안 녹으니까. 그래서 이 감칠맛 때문에 뭐 젓갈을 만들고 간장을 해서 분해를 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 맛을 채우기 위해서 고기하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뭐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혀로는 과학이 밝히기 전부터 이노신산 계통하고 만나면 훨씬 감칠맛이 증폭되는구나. 버섯에 있는 구안일산하고 만나면 감칠맛되구나. 그래서 막 조합을 해서 국물을 내고 막 요리를 해서 재료를 찾아서 먹었는데, 신맛에 이 책에 써놨지만 신맛은 너무나 단순해요. 수소이온 하나. 수소가 우주에서 제일 기본적인 원자고, 가볍고 많고, 그러니까 누구나 부정하지 못한 게, 신맛은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을 때 시다고 느낀다. 그럼 수소는 양성자 하나다. 이보다 작은 이온도 없죠. 뭐 작은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고 단순한 것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니까. 분자라 되지 몇 가지가 있어야 형태가 있지.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게 내가 봐서는 신맛인 것 같아요.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단맛, 신맛, 다른 맛을 섬세하게 드러나게 한다. 달기만 하면 매력이 없는데 단맛을 섬세하게 드러나고 감칠맛도 여러 가지 맛도 섬세하게 드러나게 해준다고 써놨는데 실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의 에너지원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사실은 다 수소 덕분에 살고 있는 거죠. 최초의 우주가 만들어질 때 수소가 만들어져서 걔들이 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점점 모여서 큰 원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생명 멸종되는 거죠. 햇빛이 내고 있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다 핵융합 장치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일어나는 게 뭐 폭발도 일어나고 있지만 주로 수소를 태워서 핵융합을 해서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제일 중요한 게 ATP를 일정한 상태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ADP라는 분자에 인산이 하나가 더 붙은 게 ATP인데 합성하는 것은 ATP 합성 효소라는 게 있고 합성해서 작동이 뭐냐 그러면 세포마을 경계로 고농도로 있던 수소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바퀴를 돌면 세 개가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모든 생명체의 공통 반응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양성자 펌프, 양성자를 고농도로 있다가 저농도로 올리면서 회전을 하고 그 회전으로 ATP를 만드는 전기를 가지고 다 살아가요. 요것은 공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 이 수소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먹는 대부분 목적은 이 양성자의 농도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으니까 각자 생존 조건이 다를 건데 그래도 수분 필요하다, 영양분 필요하더라, 양도 간단하죠. 근데 온도, 범위에 따라서 갈리더라. pH에 따라 갈리더라. 오히려 우리가 산소가 절박한데 미생물들은 산소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다른 것은 단백질은 우리가 필요한 분자를 얻는 거고 수소이온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갖고 양성자를 펌프로 돌려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관리고 감각이더라. 그러니까 양성자 수소이온을 감각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온도를 감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자기 살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하고 감각하는 거더라. 이것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소이 정말 작죠. 그래서 수소 가장 작은 양성자 됐으면 더 작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우리가 간단한 거지만 우리 몸이 직접 수소이온 농도를 어떻게 감각하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가 제한된 모델이 세 가지 모델이 이렇게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발효식품 좋아해요? 발효 뭐 해요? 발효하고 부패하고 차이가 뭐지? 별 차이 없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건 뭐냐? 포도당을 반쪽에 피루부산 만든 것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무조건. 피루부산을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히 CO2로 쪼개버려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것이냐? 아니, 고농도, 고에너지 상태. 반 쪼갠 상태 정도 있으면 유지해가지고 불과 두 개의 ATP만 얻을 것이냐? 요건 최소한 최대 38, 뭐 작으면 30, 작지만 그러니까 15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완전히 태워서 얻을 것이냐? 멈출 것이냐? 발효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뭘 건더기인 젖산이 있든 초산이 있든 알코올이 있든 그러니까 알코올이 상당히 에너지원으로 큽니다. 양에 비해서. 남겨놓는 것을 발효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결국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에너지원을 유기물을 완전히 태우느냐 CO2로 제로 상태로 덜 태우느냐 그럼 덜 태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수소이온을 많이 남겨놨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해상은 알고 봤더니 다 유기산으로 연결돼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광합성하는 과정 햇빛이 들어오면 물을 쪼개서 여기에 산소를 버리고 수소이온을 갖다 CO2하고 이 과정이 전부 뭘로 되어 있다? 유기산으로 되어 있다. 그럼 포도당을 갖고 있으면 포도당을 갖다가 셀룰로스로 비축하고 전분을 비축하고 비축도 하지만 이걸 갖다가 주로 쓰고 있는 목적은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쓴다. 쓰는 과정이 단계가 긴데 전부 다 유기산이더라. 유기산으로 들어와서 TCA 회로를 거치는데 TCA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유기산이더라. 그래서 심지어 지방산도 있고 아미노산도 산이고 그래서 실제로 생명의 분자 현상은 다 산의 형태로. 그러니까 CO2가 우리가 봐서는 뭐 저거 환경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요. 탄산이 녹아있는 유기산
이게 생명의 기본 에너지 형태고 그 활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소가 우리 생명의 주 현상 아니고요. CO2가 생명의 주 분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생명의 대사는 다 유기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뭐죠? 유기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사실 유기산을 만드는 과정보다는 유기산을 통해서 CO2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건 다 입으로 대부분 사실 배출되고 있다. CO2 형태로. 그래서 계속 소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만들어진 유기산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몸은 금방 pH가 뚝뚝뚝 떨어져서 난리가 나서 그냥 죽겠죠. 그러니까 이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게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균형이 맞는 거죠. 아, 단맛 에너지원, 단백질 감칠맛, 요건 미네랄, 요건 독. 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의 pH가 7.35 전후건데 그래서 0.2만 틀어져도 그냥 죽어요. 그 세포 안도 pH가 안 틀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야, 내가 뭐 시큼한 그 레몬 나오고 위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내산성 터무니없어요. 세포 레벨에서는 pH가 틀어지면 죽는다. 미토콘드리아의 pH가 낮아지면 그냥 죽어요.